자, 드디어 오늘이 메인 디쉬, 이 주요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이죠.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개인의 범죄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작년 12월 28일 소환됐는데 불응했죠. 그래서 오늘 소환됩니다. 이번 소환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이죠. 근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2018년 그 사이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이런 6개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그리고 용적률 상향 등 여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모두 182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은 오늘 10시 반 소환됩니다. 아마 성남시청 앞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진보 쪽 사람들, 진보 좌파 쪽 사람들 외에 보수 우파 쪽 사람들도 많이 모이들어 굉장히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검찰 조사의 변호인은 그런데 한 명만 입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입회할 변호인은 박균택이라는 분입니다. 전 광주고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균택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 빅5라고 그러죠. 검찰국장에 발탁이 됐고 이후에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법무연수원장이 된 뒤에 근로 자리를 옮긴 뒤에 곧장 검찰을 떠났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처음 경찰은 이리저리 사건을 좀 뭉개는 척 하다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죠. 그 다음은 검찰이 뭉갰습니다. 이의가 들어오고 나서도 뭉갰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사들이 반대로 일이 확대됐죠. 부부장 검사가 사표까지 썼습니다. 결국 경찰 재수사 끝에 작년 9월 두산건설 전 대표 김모라는 자와 그리고 성남시 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 공소장에서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이 기소되는 것은 이 문제로 수사를 다시 받고 기소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던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병 처리까지 할까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실제 구속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죠. 그래서 국회가 소집된 만큼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가결 요건은 이렇습니다.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169석인 현재의 절대다수 국회에서 무엇이 투립했습니까?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조끼의 효력을 단단히 보는 것입니다. 한 언론은 이번 주 나라가 두 쪽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썼습니다. 국민일보죠.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자진 출석에 무혐의를 입증하면 당과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언론의 표준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그 신문에 나온 대로 친명계는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당은 오히려 더 단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수사를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를 하고 이를 민주당에 대한 탄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지금 민주투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고위 당직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피사실을 계속 언론에 흘리거나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우리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조사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검찰총장은 지글거려야 할 것이다. 우상호가 1월 6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해졌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1야당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 나라가 뒤집어진다. 아마 우상호가 보기에도 이만한 범죄 의혹 같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을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많은 자유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참 재밌습니다.
그때 부시 말이 이랬습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자유민이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런 자유투사였습니까? 역시 최고위원인 박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1년이 넘게 탈탈 털어도 번복된 진술 외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자 이제 와서 성남FC 건으로 소환하겠다고 한다. 정말 뻔뻔하지 않나? 정말 뻔뻔한 건 누구입니까? 그동안 이재명 의혹을 뭉개고 있었던 자들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이재명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거나 민주화 투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사를 두고 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야당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데 그만한 범죄 증거도 없이 불렀겠습니까? 이재명은 이미 두산건설 전 대표의 공소장에 정진상과 함께 공모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8일 일정을 모두 비운 채 조사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은 변호인단과 함께 예상 질문을 추리고 그 답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검찰 출석 때 민주당 지도부도 동행합니다. 이재명은 포토라인에 쓸까요? 아마 쓸 것입니다. 이재명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이 무혐의를 자신하는 만큼 포토라인에 직접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 사건은 이재명 수사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재명을 소환 조사해야 할 사건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10여 번은 더 소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은 반부패 수사 1부와 반부패 수사 3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과 김용을 뇌물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진상의 경우 반부패 수사 1부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른바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기에 뇌물죄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을 81회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의 관계를 부각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것입니다. 이 정진상의 혐의 중에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개발 이익 중에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재명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자들 중에서 이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말려 죽이겠다 그러고, 그리고 남욱은 지금 와서 모두 다 틀어놓고 하나하나씩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도 드디어 마지막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제 김만배만 남은 것입니다. 남욱은 법정에서 시장 실목,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자금, 이재명의 노후자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서 넘어간 돈이 정진상, 김용에게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지검은 이재명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를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장동 게이트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던 이 백인동 아파트 사건, 이 온백 아파트 게이트, 이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백인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나 상향을 해준 데다가 100% 임대 아파트에서 90%는 분양으로 전환해서 민간업자가 3천억이 훨씬 넘는 3,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한 사건입니다. 현재 이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에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안하복 수사가 또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워낙 큰 사건입니다. 2018년 상방울 그룹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상방울 그룹이 대북 송금과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으로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김성태가 잡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사건인데 이미 김성태의 금고지기는 체포가 되어서 송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지난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불기소를 하면서 그때 이미 추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상방울의 일부 전환사채 시비가 발행돼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그 뒤에 검찰이 덧붙인 말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들과 상방울의 관계에 비춰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이 왜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쉽게 말해서 언제든 증거만 확보되면 이 사건도 기소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검찰에 출석할 때 지지자들은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이 모인 제명인의 마을에는 10일 성남지청에 결집하자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최근 민주당 지지 유튜브 방송에서 지지자들과 실시간 댓글을 하면서 총구는 밖으로 이런 등등의 선동적 글을 게재했습니다. 자, 이제 김만배 얘기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김만배가 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거 신문에는 모 변호사 회사에 이렇게들 표현했더군요. 법무법인 태평양에 120억 원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0억. 이건 선을 넘은 수임료를 보고 아마도 김만배가 돈을 은닉한 것으로 변호사 회사에 돈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태평양은 대장동 게이트가 드러난 2021년 9월경부터 김만배를 변호해 왔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선임 과정과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서 태평양에 미리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태평양 소속 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재명 방탄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이 개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현역 의원부터 심지어 전에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습니까? 박지연이라는 젊은 여성 정치 지망생까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중에 이상민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전국을 돌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당원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자제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은 당당합니다. 하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는 어제 9일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가의 양대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시중에서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시중의 그런 말을 말입니다. 과연 그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한편 대장동 일당 김만배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재판과 수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이 피고로 되어 있는 특경법 배임 재판은 13일 재개됩니다. 검찰은 6일 김만배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중에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등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건을 지금 보완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수익이 이재명 측에
언제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집중 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의 자금 추적과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기자들과의 억대 자금 거래를 수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는 2019년부터 2020년 한겨레 이 부장 기자에게 6억 원, 그리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에게도 각각 1억 원과 9천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돈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다 검찰은 현재까지 800억 원 가량의 대장동 수익을 동결했고 김만배가 숨겨둔 275억 원 가량의 재산도 추가로 확인해서 압수하는 등 김만배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1208억 원을 챙긴 천하동인 1호는 누구실까요? 진실은 이제 한꺼풀만 더 벗기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JTBC가 김만배가 현직 부장판사들 술값을 대납했다, 이런 쇼킹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법은 또 이렇게 썩었나. 단순히 술을 마시고 아는 지인이 술값을 내준 게 아닙니다. 김만배가 현직 부장판사들의 술값을 여러 차례 내준 정황을 검찰에 확인을 한 것입니다. 모 부장판사의 경우에 김만배가 없을 때도 김만배 이름을 대고 술을 마신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유흥업소 직원 전화기를 확보했습니다. 이 업소는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이 자주 모였던 업소였습니다. 그럼 뻔하죠. 강남의 1급 룸사롱. 그런데 이 직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화 목록에서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모 변호사, 그때는 판사였는데 지금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모 판사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2017년 현직 판사이던 김모와 처음 역삼동 술집을 방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 업소의 2명 기본 금액이 400만 원 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명이 술을 마시면 한 400만 원이 든다. 그럼 뭐 기타 경비까지 500만 원 훌쩍 넘겠군요. 이후에 김 판사가 이 술집에 오면 김만배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정기적으로 술값을 정산했는데 업소 직원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김만배는 아직 술값 2천만 원 가량은 갚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성남지청 앞에 전무후무한 인파가 모였습니다. 어제 10일 오전 이재명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 19분이 되군요. 성남지청 정문에 도착한 이재명은 지지자를 향해 미소까지 지으면서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나와있던 박범계, 정청래 등과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무려 20여 명이 나왔고 400여 명의 지지자와 그리고 그와 엇비슷한 보수단체 사람들이 나와 현장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국회의원 20여 명, 이분들은 이재명이 조사를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이재명을 보고 환호하는 지지자와 그리고 취재진, 유튜버 등이 순간적으로 몰려들면서 뛰어켰고 그리고 일부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지청 청사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병풍처럼 세운 뒤에 미리 준비한 A4 용지 8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서 약 9분간 읽었습니다. 그 원고에서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하는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솔직히 말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주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 말은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모는 일종의 검찰 모욕, 권력 모욕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조작이다. 이렇습니다. 저와 성남시 공직자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 못한다. 이 지점에서 저는 정말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자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법의 지배를 존중한다면 범죄 조작이니 하는 말은 정말 가려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검찰에 보통 정치인들처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검찰의 범죄 수사를 조작으로 몰았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한 일을 되돌아봤을 때 저와 성남시 공직자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라는 말에 과연 수긍할 자가 얼마나 될까요? 다시 이재명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당당히 맞설 것이다. 성남FC 사건을 두고 이재명이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수년간 수사에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다. 검찰의 왜곡 조작이 상상을 초월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직 제거를 위한 조작,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참 대단합니다. 이재명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정 기소를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답정이라고 합니까? 답을 정해놓고 뭐 하는 것을 답정, 그 답정 기소를 했다. 그건 누구나 다 안다. 그 뒤에 이재명이 덧붙인 말입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수년간 수사에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구제다다. 이 이재명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려도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남FC 사건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그리고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혹은 용적률 상향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총 182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게 전체 의혹의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두산그룹의 경우 검찰은 성남시가 2015년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해 주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엄청나게 높여주면서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0억 원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네이버가 제2사옥 신축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주차장 출입구 방향 변경 등을 위해 이재명 측근 재윤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 원을 성남FC에 낸 의혹, 그리고 차병원이 성남FC에 33억 원을 내고 야탑동 차병원이 들어선 옛 분당 경찰서 부지 용적률을 높인 의혹에 대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부른 겁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9월에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이 공모자로 이재명, 정진상의 이름을 딱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네이버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수사를 한 뒤에 이재명에게 지난달 12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지만 이재명은 1차 불응한 바 있죠. 그렇다면 이 이재명이 어제 했던 말, 이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구대다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성남FC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 경기도지사 후보였죠. 김영환 후보와 장영하 변호사 등이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는 사건을 뭉갰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뭉갰습니다. 2020년 10월에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신형 강제 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자.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죠. 그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이 눈치를 보던 분당 경찰서는 비로소 2021년 2월에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된 지 2년 8개월 만에 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당 경찰서는 그해 7월 이재명에 대한 서면 조사를 딱 한 번 실시한 후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무혐의다. 그런데 고발인이 당시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죠. 지금은 없지만 말입니다.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건은 즉시 검찰로 넘어갑니다. 사건을 맡게 된 당시 성남지청장은 대표적인 전문검사 유명한 박은정이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이번에 검찰에 뭉갰습니다. 성남지청 검사들은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은정은 보고를 미루는 등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박아영 차장검사가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이게 신문이 크게 났죠. 그리고 사회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분당경찰서가 보안수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검찰이 보안수사 지시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는 작년 5월에 강제수사로 전환했고 7월에는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이관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작년 9월에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여러 기업 중에 두산건설의 후원금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검찰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네이버 차병원 등의 청탁은 눈을 감은 채 최소한의 체면 치레만 한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실장을 우선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장에 이재명과 정진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차병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솔직히 차병원이 무슨 광고 효과를 보겠다고 몇십억씩 들여서 축구팀을 후원하겠습니까?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이 사건을 뭉갠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검찰에 또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 형사 6부에 배당이 돼서 이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월 박아영 전 차장검사 등 당시 수사팀을 불러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 어제 현장의 기자의 질문도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기자는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것에 대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무혐의 종결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보안수사를 요구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종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무혐의 의견으로 경찰에 불송치 통보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뒤에 불송치 결정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 기자의 질문에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 기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정 기소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죠.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이재명은 그래서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정치검찰이 아닌데 지금 검찰은 정치검찰이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이 신인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정말 그동안 정치검찰 역할을 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이 나라는 검찰이 지배하는 동토의 왕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 야당이 이렇게까지 뒤틀린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병든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를 두고 DJ와 노무현까지 비웃선상에 올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의무자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노무현이 논두렁 시계가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 검찰이 덮으시운 죄였다. 이런 겁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자신을 은근슬쩍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부패 의혹을 노무현이 받았다는 고가의 논두렁 시계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보수 유튜버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쉿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여유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게 된 데 대한 그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 이런 단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재명은 검찰의 질문에 미리 준비해온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면서 달랑 6장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재명은 별도의 차담, 이른바 티타임도 거절하고 곧바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지청장과 찬연하시겠습니까? 하는 걸 거절한 겁니다. 그는 조사를 담당하는 유민종 형사사무장에게 A4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엔 두산건설 등 기업이 성남FC에 지급한 돈은 불법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며, 그리고 당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이재명의 주장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도 비슷한 A4 용지 넉 장 분량의 문서를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아주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이재명은 이후에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입장을 가름하겠다. 이외에는 의견을 묻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서를 낸 의도가 내 진술서에 다 써놨습니다.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낸 겁니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대변인 안호영은 이재명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도 지난 8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서면 진술서를 지참해 같은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진술서를 미리 내어놓고 질문을 하면 진술서에 써놓았습니다. 진술서에 써놓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겁니다. 당시 김혜경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짧게 이어나가면서 조사는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의 조사도 생각보다 일찍 마쳤습니다. 이재명은 조사를 받고 12시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밤 10시 42분쯤에 성남시청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맞았습니다. 참 충신들입니다. 이재명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들어갈 때 한 말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고생이 많았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며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것들은 없었던 것 같다. 모두 수고하셨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을 본 홍준표의 멘트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멘트를 보면서 말입니다. 10일 홍준표가 페이스북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니 원망은 문재인에게 해야 할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준표는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고도 썼습니다. 어제 이재명과 연관되어 관심을 끈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죠.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경찰이 불송치 처리를 하자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29일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증거 불충분이라며 이 불송치를 한 이동호의 불법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송치된 상습 도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객의 음란 무는 전시 혐의입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일부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시를 한 겁니다. 이동호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해외 서버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해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습 도박 후기를 200여 개나 남겼습니다. 열흘간 도박장에서 500여만 원을 땄거나 500만 원을 잃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니까 말입니다. 그는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성남 마사지 업체를 다녀왔다는 경험담 등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도 그 불법 성매매업소, 마사지 업체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 갔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 이동호의 범죄를 2021년 12월 유튜브 가세인이 상습 도박과 성매매 등으로 고발을 했고 경찰은 이동호를 상습 도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음란무는 전시 혐의입니다. 이걸로 송치를 하면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매매만 속된 겁니다. 결국 수원지검은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에겐 초대형 악재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터진 겁니다. 바로 이 상방울 조폭 김성태가 잡힌 것입니다. 이 김성태는 상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검거된 것으로 10일 전해졌습니다. 김성태는 2018년부터 2019년 이 중국으로 640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는 우리 돈으로 72억 원입니다. 이 640만 달러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그리고 남북 경협사업에 합의한 대가로 이런 거액을 북측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북한과의 사업 협약 성과 등을 주가 조작을 위한 용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김성태는 이재명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김성태의 체포는 태국 정부 측과 협조하에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은 태국과 2001년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김성태가 송환이 되고 그리고 벌써 잡혀있던 김성태의 금고지기가 송환이 되면 이 김성태의 대북 송금뿐 아니라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기에 얽혀있는 주가 조작까지 광범위하게 재수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관전 포인트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이 대장동 업자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언론사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일 채널A 보도 내용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권순일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에 연관되어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언론사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권순일은 대법관으로 있을 당시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지른 후에 자신의 방에서 김만배와 8차례나 만났습니다. 그 1년 전에 만난 한 번까지 계산하면 총 9번을 만난 겁니다. 권순일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그 무죄 판결을 권순일이 주도했다고 바닥에 소문이 났죠. 권순일이 재판거래 의혹은 대법관 퇴임 직후에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채널A에 따르면 권순일은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 낸 의견서에 김만배로부터 언론사 회장직을 제안받았다고 썼습니다. 본인이 자수한 겁니다. 이 의견서는 그가 대법관 퇴임 석 달 만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경위를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의견서에는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화천대유라는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위한 조언을 해달라며 법조 전문지를 인수하려고 하니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은 김만배의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썼습니다. 다른 덕망 있는 법조계 인사의 회장 임명 등을 조언했다는 것이죠. 김만배는 2021년 5월 권순일에게 A사 사주를 만나 인수 가격을 협의할 것을 권유했지만 권순일이 해외여행을 떠나 김만배의 A사 인수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권순일과 김만배가 한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언제까지 이 재판거래 의혹을 눈 감고 있을까요? 자, 어쨌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이제 이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장동 게이트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내용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돈을 받은 기자들 그리고 이 재판거래 의혹까지 그리고 김성태의 금꼬지가 들어오면 대북 송금 문제까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시 특검 얘기가 또 나와야 합니다.